자, 아까 그 10번에 1번은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치매 유보설은, 다른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이후 헌법 구조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헌법 원리로 등장하면서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가 약화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칫 잘못 읽으면 그냥 틀렸다고 하기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것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읽으면서 뭡니까?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딱 하나만 떨어져 나왔을 때는 이 곤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가 약화되고, 지금도 뭡니까? 치매 여부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치매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둔다. 이런 것은 뭡니까? 아직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2번이죠.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법률 유보의 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우리는 법률 유보에서 기본권 실현 영역에 관련되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런 질문들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질문들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중요사항 여부설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 그 다음 민주주의 원칙 및 기본권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각 행정 부분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 한다는 학설 맞죠? 중요사항 유보, 본질적 사항 이런 말들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의회 유보 이런 말들은 같이 다니는 거죠. 전부 유보서는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다.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뭔가 주고 싶을 때 뭡니까? 법에 근거 없으면 못 준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급부행정 유보설은 오늘날 사회적 복리국가에서 급부가 자유, 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급부가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급부가 중요하니까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1번이 아까 틀렸다고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걸 가지고 답을 체크하고 태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살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률 유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센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다음 하는 회차는 좀 더 뭡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번이죠.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원입니다. 행정법은 획일성, 강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법 영역과 같이 관습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관습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까? 관습법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이제 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정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 중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그래서 그죠? 성문, 불문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성문은 뭡니까?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조약하고 국제법규, 법규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뭡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 다 되는 것이죠. 틀린 지문이고요.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입법의 불비,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불비, 이게 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감에 비춰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맞죠? 조약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조약하고 국제법규는 행정법의 성문법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3번이고요. 14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맞죠? 헌법재판소 법에는 국가기관과 전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 이 말이죠. 맞는 질문이고요.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했다라는 것인데, 조약은 국가 사이에 뭡니까? 뭔가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남북은, 북한은 우리는 국가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틀린 지문이고요.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죠. 가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죠. 1955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무효 맞죠? 무효. 그 다음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것인데, 예, 우리가 이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했죠. 이게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위헌 확인상 관습헌법은 성문법과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도 이전에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위헌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수도 이전은 이것은 이제 헌법 사항이냐, 이게 이제 법률 규정 사항이냐, 헌법 규정 사항이냐, 법률 규정 사항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도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이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있었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선이 성립되면서부터 뭡니까? 한성에다가 우리가 수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수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국대전부터 우리 수도는 어디라는 겁니까? 서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쭉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수도에 관련되는 사항이 헌법상으로 봐야 되냐, 법률 규정상으로 봐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도에 관련되는 내용을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우리 헌재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관습 헌법인데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헌법을 뭡니까?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이전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규정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규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관습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관습 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법률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뭡니까?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뭡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아까 2번이죠? 2번입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감사원 규칙은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게 뭐뭐 있었습니까?
헌법에 근거가 있는 법규명령이 뭐 있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하나씩 따지면은 그 다음에 헌법에는 감사원규칙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 이렇게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6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또 6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감사원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은 법률에서 인정이 되는 규칙이다 이 말이죠. 이걸 법규로 볼 것인가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됐죠. 행정입법 부분인데 지금 다 잊어먹고 지금 뭐 생각도 안 나면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서 이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개수로는 우리가 6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재 규칙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또 6개가 책에는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원 규칙이에요. 감사원 규칙.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 규칙. 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근데 이거 하나만 일단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 말이죠. 법적 성질이 법규냐,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헌재에서 있는 저 6가지를 해석을 할 때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럼 이거는 열거 규정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열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시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열거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이란 이것만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시 규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란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니까 거기서 해도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뭡니까? 예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 판례,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시 규정을 보기 때문에 이건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법의 인식 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원이 법원이 될 수 없다. 참. 인식 근거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는 근거로 본다 이 말이죠. 인식 근거 또는 존재 형식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럼 헌법은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틀린 지문이고요. 관습법은 성문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법치주의 공부할 때, 자, 이거 했죠? 자, 여기 보세요.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 법률하고 이 법률이 같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여기가 뭐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불문법이 여기는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는 불문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문법이 제외된다 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면은 법률 유보는 불문법이 제외되고 법률 우위는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법률 유보는 법의 근거를 두고 침입적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침입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률이 명확하게 뭐다라는 것이 뭡니까? 미리 공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일반 국민들이 뭘 준다라는 겁니까? 예측 가능성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문법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 우위는 법을 위반하지만 않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건 명확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문법이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족을 알고 있어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걸 정확하게 맞히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관습법은 성문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 유보에서 말할 때 법률은 엄격한 법률만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문법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당한다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일반 원칙, 헌법적 효력을 가진 것도 있습니까? 평등 원칙 같은 이런 것들은 헌법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인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뭡니까? 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판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영미법계에서는 그 법원성이 부정된다. 판례는 영미법에서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까? 제외됩니까? 인정된다 이 말이죠. 선례고소의 원칙이니까 부정된다고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죠? 일반 법원의 판례의 법률상 구속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된다. 거기에 구속력 앞에 법률상 구속력 이렇게 되는데 거기 줄쳐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 법원의 판례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앞에 법률상이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법률 규정의 공백에 대하여 스스로 규율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판례가 법이 없을 때 스스로 규율할 수 있나 지금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판례는 법을 자기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판례는 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그러면 판례는 뭡니까? 사법작용이 뭡니까? 법을 뭡니까?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의 기능만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판례의 기능을 법의 창조 기능을 볼 것이냐 법의 보충 기능을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뭡니까? 논문으로 나온 걸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판례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없을 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뭡니까? 거기다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규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을 때 해석이나 보충적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뭡니까? 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뭐라는 겁니까? 판단작용이나 인식작용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있는 걸 판단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내용도 뭡니까? 국가직에서 7급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답은 뭐 쉽게 할 수가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기관도 구속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아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쉬워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국제조약의 행정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국제조약은 별도의 시행법률이 없어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런 질문들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별도의 시행법률이 없어도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죠? 국제조약은 그것 자체로서 뭡니까?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제조약은 법률 또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동의설 맞습니까? 맞죠?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에서나 대외적으로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인데,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에서나 대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뭡니까? 효력을 상실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조약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효력이 없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내에서 적용이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겠지만은 대외적으로는 뭡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을 뭡니까? 우리가 없앨 수 있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의는 틀린 지문이죠. 국제법 학자는 조약이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한다. 보기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지문들은 뭡니까? 틀린 지문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국제법 학자들은 조약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겠죠.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충돌될 때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리가 적용되게 된다. 맞죠? 신법 우선하고 신법은 국법이고 그 다음에 특별법은 일반법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답 모르겠는데 3번 맞죠? 3번이고요. 18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아까 18조 3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1번은 맞죠?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소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사사건에 대해서 구속하면은 선례고소의 원칙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례고소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직접 기소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통용이 된다고 그랬죠? 틀린 지문이죠.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조리도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됐고요. 그래서 거기는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9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거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법규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지문이고 법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은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인식근거로 보면 될 수 있죠. 그것도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관세법은 성문법령의 험기를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보 원칙에 말해서 법률에 해당한다.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법률유보는 관세법은 제외된다 이 말이죠. 불문법은 제외된다. 그것도 틀렸고 행정법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죠. 뭐 평등원칙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중복되네요. 그렇죠. 몇 번하고 중복된 거예요? 15번하고 중복됐습니다. 그 다음 20번입니다. 행정법의 그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평등원칙은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거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위법한 관행 거기다 꼭 줄쳐서 알아둡니다.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원칙 적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뭡니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저 사람은 딱지 5만 원이고 나는 왜 3만 원인가? 그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량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뭡니까? 평등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당연하죠. 비례의 원칙은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원칙이다 이 말이죠. 비례의 원칙은 침입적 행정 영역에 적용되며 수익적 행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비례의 원칙은 침입적이든 수익적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는 답이 뭡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해서 일단 점수를 먼저 한번 내봅니다. 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